이제 막 새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믿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이버는 이상하게 광고를 끄면 주문이 2개씩 들어오는데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본질대로 가야 돼요. 본질대로. 광고를 끄면은 유입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매출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인스타그램 광고로 돈을 70만원 정도 썼는데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관심사 타겟팅 때문인가 싶어서, 만약에 패딩률을 광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관심사 타겟팅을 어떻게 집행하면 될까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했는데 광고비를 70만원 썼대요. 얼마나의 기간 동안 70만원 썼는지 모르겠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타겟팅이 문제인가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타겟팅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여성 의류, 남성 의류는 타겟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여성 의류, 남성 의류는 타겟팅은 그냥 오픈 타겟팅으로 돌립니다. 오픈 타겟팅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넓게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타겟팅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일까 하면은 게시물 홍보하기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렸는가, 일단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게시물 홍보하기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표님의 그 게시물이 광고비가 소진이 되죠. 그 소진이 될 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CPM 방식으로 노출 대비해가지고 광고비가 소진이 되는데, 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가치가 좀 낮단 말이에요. 가치가 낮단 말은 살 확률이 낮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메타 광고를 돌려야 된다고 했어요.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서 광고를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효율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님께서 어떤 게시물을 광고를 돌렸는지 모르겠으나 광고 소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딩 광고라고 하면은 그냥 사진만 띡 하고 그걸 광고를 돌렸을 수도 있고, 또는 패딩을 입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이 되게 루즈하거나 별로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없거나, 또는 후킹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출만 되고 효율이 안 나오는, 클릭 수가 적고 CPC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 유입은 됐는데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이 부족할 경우, 상세 페이지가 부족할 경우에 광고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장가 대비 제품 가격이 높을 경우,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패딩 하면은 3, 4만원대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하이버만 가더라도 탑 10 셀러들이 너무나도 좋은 제품을 막 제작을 하거나 중국 사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게 광고를 하고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패딩을 막 6만원대 7만원대 들고 와서 판매를 한다면은 당연히 판매될 확률이 낮겠죠. 일단 네 번째가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사진 차별화가 안 되는 거겠죠. 사진이 너무 이상하면은 사실 안 사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카테고리가 아니고 의류 카테고리죠. 의류 카테고리면은 아무래도 피팅컷이나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고객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사진이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판매될 확률이 낮겠죠. 전환율이 떨어지겠죠.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서 대표님께서 어떤 거를 개선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옹크트리 유튜브 라이브를 계속 봤다면은 광고비를 70만원까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환당 비용, 결과당 비용을 보고 내가 이 광고를 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70만원까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표님도 다른 대표님들과 마찬가지로 내 광고가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또는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좀 더 돌려보자 하는 느낌으로 계속 돌리다 보니까 70만원까지 쓴 거예요. 근데 효율이 안 난 거야. 그럼 그땐 이미 늦었다고요. 그래서 광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칼같이 해야 된다. 칼같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라이브를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대표님들이 많을 거예요. 굳이 70만원까지 써볼 필요가 없어요. 한 3만원에서 5만원만 써보면 바로 각이 나오는데 왜 70만원까지 씁니까? 그래서 5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개선해야 할 점들 또는 해결해 나갈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보시고 광고 효율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포장 알바는 매출 얼마부터 쓰는 게 나을까요? 요새 포장에 시간 뺏겨 신상 업데이트가 늦어져요. 포장 알바는 매출 얼마부터 쓰는 게 맞을까? 이거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포장 알바는요, 우리가 대리발송을 그만둘 때부터 포장 알바를 써야 됩니다. 왜? 대리발송을 그만두고 내가 자체적으로 배송 시스템을 만들면은 택배를 포장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택배를 포장하면 안 된다고요. 더 가치 높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대리발송을 그만두고 나올 때부터 포장 알바를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대리발송은 언제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면 2, 3천 정도 2, 3천 정도에 나와서 대표님들만의 배송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알바를 쓰느냐, 그게 중요한데, 내가 인건비에 타이트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어떻게 돼요?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주에 5일 보통 출근을 하죠.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는 사람을 월부터 목까지만 쓰면은 주에 12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금요일 날은 왜 안 써도 되냐면은, 대표님들 매출을 자세히 보시면요, 금요일 날에 매출이 제일 적죠. 저희도 똑같거든요. 금요일 날은 출고량이 제일 적어요. 그럼 그날은 혼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에 포장 알바가 해주는 시간에 나는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하고 사진 촬영하면 되니까 금요일 날에는 하루쯤은 포장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주 소정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곱하기 4
4.345 한 달에 4주 또는 5주가 번갈아 가면서 있죠. 그래서 노동법 기준으로 해서 주수를 계산할 때는 4.345주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52.14시간이 나옵니다. 곱하기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월급이 한 52만원 정도 나오겠죠. 내가 이것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포장 알바는 매출 얼마부터 쓰는 게 맞을까에 대한 정답은 그냥 대리발송 그만두고 나올 때부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쓸 때 컨디션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시면은 포장하는 직원을 한 명만 출근해 놓으면은 되게 서먹서먹하거든요. 뱅한데 어떤 대표님 들어보니까 이제 포장 직원분 에어팟 꼽게 해서 노래 들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한 번에 2명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쨌든 결론은 포장 같은 작업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하는 게 맞다. 빨리 성장하려면. 아시겠죠? 하이버는 이상하게 광고를 끄면 주문이 2개씩 들어오던데,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왜 제가 답변을 좀 굳이 드리냐면은 이제 막 새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믿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 귀납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첫 번째 100조는 하얗다, 두 번째 100조는 하얗다, 그리고 세 번째 100조는 하얗다, 땡땡땡땡 가서 100번째 100조도 하얗다. 그래서 100조는 하얗다 라는 명제가 거짓이죠. 왜? 100조 중에 검은색 100조도 있잖아요. 그런 귀납법의 측면에서 또 바라봤을 때도 하이버는 이상하게 광고를 끄면 주문이 2개씩 들어오는데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본질대로 가야 돼요. 본질대로. 광고를 끄면은 유입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매출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하이버의 광고를 껐더니 주문이 2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하이버는 광고를 끄면 주문이 더 들어오는구나, 그럼 광고를 꺼야겠다 라고 간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요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확실히 서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거죠. 매출은 유입수, 전환율, 객단가, 이 3가지 요소로 움직인다. 그거 안에서 틀대로 움직이면은 실수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가설을 검증하자. 요렇게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올바른 방법 정석대로 성장할 경우 몇 개월 이후쯤 파워 등급을 달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요것도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딱 봤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했을 경우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 소화를 다 해내신 분이라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터지면 더 빨리 가는 거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